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4%대 상승이 나왔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과 이 반도체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 뭐 뚜렷한 재료는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그 이유가 중국 공산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주도했다. 왜냐면은 입찰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 응찰을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억체금리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면은 사회가 좀 완화가 되면은 중국에 지금 제재했던 반도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 반도체, 미국의 규제를 계속적으로 AI 반도체에서 강하게 하니까 좀 성능이 낮은 반도체를 지금 또다시 세 종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까지 좋아지게 되면은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뉴욕 증시에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치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내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어야지 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약간 미치지는 못한 단계예요. 여전히 소비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라고 해석하면 다행이지만은 경제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즌은 늦춰진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는데 전망치를 하향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요국 국가 신용 등급에서 무디스가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미국한테 이제 트리플 A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지는 했지만은 등급 전망을 하향을 하면서 무디스까지 미국이 지금 좀 어렵게 보나? 라고 지금 수군수군 웅성웅성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느 네 요건 이제 약간 그 SNS상에 루머를 만드는 집단에서 야 그거 버핏이 입으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버핏이 사상 최대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냐면은 무디스의 최대 주주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야 그래서 야 버크셔가 주가 눌러가지고 안 좋은 전망 해가지고 싸지면은 얘들 현금으로 살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이슈가 지금 SNS상에 나오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전망보다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네,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셧다운이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임시 합의가 종료가 되죠. 그럼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또 조율을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도 CPI 지수도 발표도 있고 쉽지 않은 증시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내일 단기적으로 훈풍이 불 수 있는데, 자, 여기서까지 있는데, 자, 뭐가 문제냐? 자, 우리 한미반도체 급락 나왔죠.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주가를 어떻게 부양시켰느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주식을 부양을 시켰어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을 부양시킨 상황에서, 자, 지난주에 월요일날 공매도 금지가 나서 2차전 종목들이 월요일날 상승하고 화요일부터 급락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한미반도체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야 외국인들이 왜 샀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요 거래원을 보면은 직접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거 한미반도체 산 게 아니에요. 매수 그 계좌 자체가 외국계로 찍히는 건데, 거기에는 뭐 CFD도 찍힐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기관들이 계좌를 운영할 때 외국계 계좌가 굉장히 많고 그게 매수가 잡히면은 외국계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외국계로 잡힌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계 증권사가 사는 게 아니야. 거래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래원을 봤을 때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들어온 건 아니다.
막 정말 큰 손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반대급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죠. 근데 이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왜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재무제표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90%,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과연 이 시가총액이 이게 6조 원짜리가 맞냐? 6조 4천억짜리 시가총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액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 이 혜신이 누나는 5월까지 주식을 팔았고 5월까지 팔았고 지금 이 동신이 형은 계속 샀다. 5월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샀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도 어느 정도 선방이 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신이 형이 살 때 혜신이 누나가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언론 플레이로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샀다. 네, 샀는데 왜 하필 공시가 실적과 같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봐라 이렇게 계약을 따냈고 뭐 엄청난 규모죠. 몇백억짜리 규모를 따냈고 그리고 중국 쪽 계약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종료가 2024년도 거라 가지고 이게 아마 다음 분기 매출이 잡힐 거다. 잡혀도 매출액 대비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0%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HBM 시도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하락세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중국 관련된 이 공급 계약은 10억도 안 되는 규모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한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한가가 뉴스 한 줄 보고 나온 게 아니고 뜯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부양시켰던 이런 언론 플레이들의 뒤에 가려졌던 특수관계자의 매도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매도세를 불러일으키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은 뉴욕 증시가 워낙 크게 올랐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다 올랐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에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꺾이고 한미반도체는 아닌갑다. 다른 반도체로 퍼질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을 부를 건지를 월요일날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한미반도체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의 확정적이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떨어지면 해서 다른 반도체가 다 떨어질 것이냐. 근데 아니면은 야, 한미반도체 봐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대평가인데 고PR인데 라고 생각해서 다른 저평가주로 수급이 쏠릴 것이냐. 지금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게 반도체로 갔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한미반도체나 종목이 제외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퍼질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쉽진 않다 이겁니다.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매 심리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멘탈리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공포감과 투자에 대한 이런 심리는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무너지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2000년 종목들이 그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한미반도체를 보고 내가 가진 주식들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0년 지금 HBM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들을 안 던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안 던질지 누가 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간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월요일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뉴욕 증시는 올랐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왜 오른지는 몰라. 정확하게 호재가 발생한 건 아니죠. 근데 뭐 호재라면은 엔비디아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요 정도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조정이 나온 거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요 정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저점 반발면서 심리인 것 같은데 과연 한국에 대한 원료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네 센티멘트를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일단은
월요일날 뚜껑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주말 동안에. 아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자사주가 더 매입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식 올 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실적이 너무 망가졌어.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지금 이 주가를 유지해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은 아니다. 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은 수익 줄 때 팔아라. 한국 주식은 자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서킷 걸렸을 때 팔고 정적 VA 걸렸을 때 팔고 신고가 쳤을 때 팔고 거래량 최고치로 터졌을 때 꼭 팔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요약을 해드렸고, 네, 저는 내일 또 주간 증시 일정으로 뭐 큰 이슈 없으면은 오늘 요걸로 주간 증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또 뉴스 이슈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